안녕하세요.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. 이 전세 계약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서 내가 새로 집을 산 집주인이다. 나랑 같이 새로 계약서를 쓰자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럼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야? 아니, 안 써야 되는 거야?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요. 또 한편 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. 그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? 새 주인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는 다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왜 다시 안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하실 만한 질문 6개를 제가 추려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랑 같이 끝까지 보시면 안심이 되실 거예요.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실게요. 먼저 새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결론은 새로 쓸 필요가 없다. 이미 대항력을 갖췄다면,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럼 대항력이 뭔지 한번 볼게요.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대항력이란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이미 계약서를 지난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쓸 때 권리관계가 성립을 했잖아요. 그 성립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 외의 타인에 대해서도 새로 집을 산 사람이든 누구든 그 타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래 이제 권리라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이제 그 공시해야 효과가 생기는 건데 대항력이 생기는 건데 주임법에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.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등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,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러면 대항력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도 나는 이 집에 계약 만료 시까지 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대항력을 이미 갖춰두셨다면 그러면 새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주임법 3조 4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. 이 말뜻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임대차 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라는 것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무도 다 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주인이 바뀌었어도 굳이 새로 내가 계약서를 안 써도 새로 임차주택을 양수한 그 양수인은 나에게 이런 의무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집주인의 의무를. 그런데 뭘 잘 모르는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해요. 자기가 살겠다고.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 만기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미 대항력을 갖췄다면 아까 그 주민등록과 그 주택의 인도, 이사를 갖췄다면 그러면 나는 계약 만기 시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. 그럼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을까요? 새 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. 아까 보셨잖아요.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,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그 사람에게 다 이전되는 거니까 그 새 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. 그런데 새 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또 새로 설정한다고 해요.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이 새 주인이 받는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은 내 확정일자, 내가 원래 계약서에다가 이제 주소 전입한 다음에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잖아요. 그 확정일자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항상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두는 거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사를 하시면 바로 주소 전입을 하고 이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대항력은 주소 전입까지만 하면 대항력은 생기는 거지만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이제 대출이 추가로 있거나 할 때 확정일자가 있어야 내가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두셨으면 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든 뭐 하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좀 찜찜하긴 하지만.
그러면 새 주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? 예, 사용 가능합니다.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썼다면 이번에 한번 쓰시면 됩니다. 그런데 새 주인이든 아니면 뭐 그냥 옛 주인이든 간에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 그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 주인이 자기가 실제로 들어와서 거주할 계획이 있으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올 계획이다, 실거주 하겠다 하면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못하는 겁니다.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새 주인이 만약에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거주를 한다, 아니면 새 주인의 직계 좀비속이 들어와서 거주할 계획이 있다 하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도 상대방에서 거절하겠죠. 하지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. 한번 청구해 보는 겁니다. 근데 주인이 뭐 대출 때문인지 아니면 뭐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이런 것 때문인지 자기 이름의 전세 계약서가 필요하다, 다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굳이 안 써줄 이유는 없어요. 써주시면 됩니다. 써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특약사항에다가 지난 몇 월 며칠자, 우리 원래 계약서 몇 월 며칠자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이지만 동일한 계약이나 임대인 변경으로 다시 쓰는 것임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. 요 한 줄만 기재해 두시면 지난 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 다 유지되면서 임대인 이름만 바뀌었다 이런 뜻이니까. 예, 그러니까 새로 계약서를 써주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. 요 내용을 꼭 기재하시고요. 그리고 이 새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 날짜에 이 금액의 계약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날짜에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면 그 금액만큼 이미 보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새 계약서를 또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계약서가 이렇게 연동되는 거잖아요. 동기화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두 계약서는 항상 같이 보관하셔야 됩니다. 뭐 이거 새 계약서 썼다고 해서 그전 계약서를 주인한테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폐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. 그냥 두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셔야 되는 거고, 더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받아둔 지난 계약서겠죠. 그거는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. 오늘 정리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내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. 네, 이런 경우에 계셨던 분들 마음 찜찜하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예,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